안녕하십니까. 이조 서울 시민을 위한 AI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거주 추천 플랫폼 대표를 맡게 된 주태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체를 보겠습니다. 팀 소개 및 프로젝트 기획, 시스템 아키텍처, 데이터 수집 및 모델 설명, 운영 방안, 활용 방안 및 향후 계획, 어펜디스를 마무리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5개 최종 점수 산출을 위해서 5개의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각각의 팀원이 하나의 모델을 맡아서 하나씩 개발을 하셨고요.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 구축, LLM 구축, 마켓 구축, 서버 설계, 젠킨스 설계 구축 등을 통해 각 팀원들이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게끔 역할 분담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개발 일정입니다. 저희 팀은 WBS를 기반으로 매일 스크럼을 통해 개발 일정에 맞춘 서로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저희 데이터 식성상 시리얼 기반의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및 통합 부분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투자했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저희가 서울 라이프 스코어의 정의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데이터, 온습도, 미세먼지나 소음 등을 통합 분석하여 행정동별 생활 점수를 산출하고 사용자 맞춤형 거주지를 추천하고 사용자가 챗봇을 이용해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 시티 플랜입니다. 이거라는 질문은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으로 나타낸 데이터 기반의 동밀 추천 시스템이고 주요 사용자층은 이사를 고민하는 가구라든가 아니면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은퇴 후에 정착지를 찾는 노년층의 주 사용자층으로 있고요. 도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분석 및 시각화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주거 선택 필요성입니다. 서울시의 행정동별로 환경, 교통, 안전 생활 인프라 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단순 주거 비용이 아닌 다양한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부르는 대표님께서 집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주로 선택을 많이 하시나요? 집을 택할 때 네. 이사를 준비하시나요? 아파트 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시나요? 제 서울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이미 2014년부터 서울 시민의 거주지 선택 기준에서 치안과 생활 환경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1인 가구의 증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보조되었고 워라밸 중심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이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앱은 교통 중심의 정보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이제 막 서울을 상경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이 살기가 좋고 어떤 지역이 좋은 집인지 이 원래 기존 부동산 앱의 정보만으로는 이걸 판단하기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쾌적감을 수치화한 결정적인 지표를 도입했습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등의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동 단위의 생활 환경 정보를 분석했고, 이 환경 데이터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서 히트맵의 점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LLM과 라그 구조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이해하고 행정동 데이터 기반에 맞춤형 거주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의 전체 시스템 구성들입니다. 크게 6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되어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흐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과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의 빅데이터를 통해 426개 행정동의 환경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10종 이상의 환경 변수를 수집했고 각 데이터를 시간 기준으로 매핑하고 행정동 기준으로 데이터를 매핑했습니다. 저희가 5개의 모델을 각각 개발하다 보니 행정동을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공유를 해야 될지가 저희의 화두였는데
다행히도 행정동 코드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어서 그걸로 같이 공유해서 최종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대용량 로그 데이터에 결측치 및 이상치를 처리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단위가 다른 이중 지표들을 통합 분석이 가능한 표준 지수로 변환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결측치 처리, 이상치 처리, 파생 변수 생성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습도를 결합해서 체감 이온도를 나타내는 열지수를 파생 변수로 만들었고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DB에 저장이 됩니다.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스텝 1과 2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텝 3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 안전도, 치안, 해적도 모델은 룰베이스 모델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하고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스텝 4에서는 경제 활력도와 에너지 효율 모델이 LCBM 리그레서 모델을 적용시켰고요. 다음 달 점수 예측까지 구현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모델을 각각 만들었기에 이 행정동을 매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였습니다. 백엔드는 REST API를 기반으로 구축했으며 API 게이트웨이에서 인증과 요청 라우팅을 담당했습니다. 업무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조회와 점수 계산을 처리하고 몽고DB의 행정동별 점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또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로컬에서 푸시를 하면 서버에 집계가 되고 배포까지 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지도 기반으로 서울시 전체 동네의 점수를 히트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동네를 자연어로 입력을 하면 AI 챗봇이 가중치를 자동으로 조정해서 맞춤형 동네를 추천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조용하고 공원이 많고 강남구 근처의 지역을 추천해줘 하면은 자동으로 가중치가 적용이 돼서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 모델별 점수를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활력도 모델입니다. 먼저 공공 데이터 및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동 단위의 경제활동 지표를 수집했습니다. CLI 계산 로직을 통해 점수를 산출했고요. Z스코어 또는 로그 변화 후에 스케일을 마쳤습니다. 이게 경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다 스케일을 조정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Z스코어와 로그 변화를 했습니다. 각 항목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고 종합 점수를 계산했고 각 항목을 점수화시키고 가중치를 적용하고 가중합산을 통해 0점에서 100점까지로 정규화를 시켰습니다. 1등급이 긍정적이고 5등급이 부정적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화를 통해 한눈에 히트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LCBM 리그레서 기반의 동서 완료도를 예측했고 과거 패턴을 학습해서 미래 데이터를 예측했습니다. 워크 포워드로 검증을 했는데 예를 들어 4월을 예측하고 싶으면 1월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5월을 예측하고 싶으면 2월부터 4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피처 엔지니어를 보시면 라그와 롤링이라는 피처를 넣었는데 이게 LCBM 기반의 모델에서는 이 시계열 기반의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 LCBM은 시간의 흐름을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라그라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처로 넣는다든지 롤링이라는 N 개월의 평균에 대해서 피처로 넣는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 효율 모델입니다. 전기, 가스, 세대수, 날씨, 사업체, 행정부 코드 등의 7가지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사용량을 통합해서 전기와 가스를 세대수로 나눈 세대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변환을 하였고 월별 사용량을 집계했습니다. 시간과 계절 피처, 날씨, 활동성, 세대수 아까와 똑같이 라그와 롤링 피처를 사용했고요. 이것도 이전의 모델과 똑같이 LGBM 리그레서를 사용했습니다. 점수 산출과 모델 특징은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적도 모델입니다.
온습도, 자외선, 소음, PM10과 PM2.5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 항목들을 리맥스 스케일링을 통해 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를 변환하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해독도가 우수합니다. 가중치의 종합 점수 계산에는 논문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예절 부족 해적도 점수는 저희가 단순히 온도가 높거나 낮다고 이걸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6월 같은 여름에는 기준 온도를 23도로 1월 같은 경우에는 기준 점수를 기준 온도를 5도로 측정을 하고 실제 온도에서 목표 온도를 뺀그 값이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종합 점수 산출 과정과 등급 기준은 동일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안전도 모델입니다. 병원 수, 약국 수, 응급실 접근성, 이거는 행정동별로 주변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PM2.5, 초미세먼지, 소음, 폭염 위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열 인덱스, 열 지수. 그리고 이 PPT에는 빠져 있는데, 행정동별 그 감기라던가 이런 호흡기 질환 환전수 데이터도 들어가 있어요. 이 모델도 동일하게 림믹스 스케일링을 통해 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를 변환했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안전 수준이 우수하게 적용했습니다. 이 또한 논문을 기반으로 가중치 및 종합 점수를 계산했고 이 부분에도 환경 위험도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소음 스트레스가 높다거나 아니면 폭염 위험도가 점수가 높으면 이거는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감점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종합 점수 산출 과정과 등급 기준은 동일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원수 데이터도 보니까 빠집니다. 공원수 데이터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주변에 저희가 녹지가 사는 곳 근처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20% 정도 완화되는 그런 근거를 담은 논문도 있어서 추가했었습니다. 다음은 치안 안전도 모델입니다. 치안 안전도 모델은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이 데이터가 1년에 각 연도별로 데이터가 있었고 또한 행정부 기준이 아니라 자치구 기준으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저희 나중에 이제 시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도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점수를 산출했고 이를 통해 그 자치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행정공들을 같은 점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죄율과 CCTV 설치 수, 유흥관 밀도, 보행 안전도 야간 유동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밀맥스 스케일링을 통해 점수로 변환했습니다. 이 또한 논문을 기반으로 가중치 및 종합 점수를 계산했고 어, 범죄율과 유흥원 밀도는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반 계산을 통해 종합 점수를 산출하고 등급 기준을 나눴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동별 생활환경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주요 지표의 점수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제공드립니다. 행정동별 종합 점수와 지표별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 지도 API를 사용해서 서울 지도를 기반으로 히트맵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선택한 행정동의 생활 및 생활 환경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서 지역 특성과 개인 정보를 제공드립니다. 행정동 간의 생활 환경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지역별 특징과 차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해서 LLM 기반의 AI 챗봇이 맞춤형 행정동을 추천해주고 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저희의 서비스의 주요 기능인 메인 화면입니다. 이쪽이 연도, 월, 자치구를 선택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히트맵에 보여지는 이런 색깔들은 저기 오른쪽에 초록색이 매우 우수고 빨간색이 불량으로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히트맵 구성이고요. 왼쪽에 전체 행정동 426개 점수를 이제 기반으로 점수를 랭크를 나눴습니다. 71점이 지금 서대문구의 부가현동이 71점으로 가장 우수한
그리고 이쪽에 있는 AI 추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가 원하는 치안이 좋고 쾌적한 곳 아니면 뭐 원하시는 대로 그 자연어 기반의 질문을 하면 가중치를 나눠서 점수를 다시 산출하는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상세화면입니다. 상세화면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저희가 봤던 영등, 이번에 영등포동의 분석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이쪽에 있는 지도 화면 또한 API로 클릭을 하면 다른 도구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종합 쾌적도 점수는 그냥 종합 점수입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 볼수 있습니다. 쾌적도, 건강비용, 건강 안전도, 에너지 효율, 치안, 도시 활력도 5개의 모델을 각각 점수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레이아웃이고 밑에는 월별 종합 점수 추이를 통해 어떻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작게 서울 평균의 점수 그래프도 위에 있어서 서울 평균은 이런데 영등포동은 이렇구나 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I 분석 결과 버튼을 클릭하면 검증과 동네 설명, 추천 이 세 가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상권 분석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AI 챗봇에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고 이를 통해 영등포동의 경제 활력도 점수는 몇 점이고 이는 서울시 주요 상권 분석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검증과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요. 또한 이 점수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이 동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동과 이 영등포 동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동네로는 어떤 지역들을 추천드린다 이런 추천 시스템까지 넣어놨습니다. 주요 기능의 비교 화면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영등포동과 영등포 본동의 종합 점수 및 5개의 모델의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 영등포 본동의 종합 점수랑 쾌적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높은 양상이 이 또한 점수 추이를 또 월별로 비교를 해서 나온 그래프고요. 점수 차이까지 이쪽에 한눈에 보여지도록 해냈습니다. 시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별로 저희가 플랜을 하면 전체적으로 조금 서울시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센서 데이터들은 사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아니면 자외선 지수 같은 경우는 서울이 거의 동일한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월별로 크게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별 점수도 이렇게 볼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쪽에 동네 추천 AI에 치안이 좋고 쾌적한 곳으로 추천해줘 라는 문구를 입력하면 물론 원하시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동네에 맞춤 건강 안전도를 20% 등의 각각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시켜서 점수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초년생의 살기 좋은 동네 이런 정해진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대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히트맵 또한 적용이 돼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원하는 동만 보고 싶으면 스카닝 기준으로 넣어놨습니다. 왼쪽 아래 상세 보기 화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분석 결과 화면이 나왔고요. 쾌적도와 도시 활력도까지 5개의 모델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점수 추이까지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는 연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표 비교 화면에서도 1등급, 1등급만 보고 싶다 하면 1등급만 이렇게 보여서 해당 자치구와 행정동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등급 결과 버튼을 누르면 클로드 API를 사용해서 저희 클로드에서 그 프롬프트를 저희가 입력해 놓은 걸 통해 검증하고 추천하고 굳이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젠킨스 에메롭스 파이프라인 검사입니다. 경쟁 활력도 모델이랑 에너지 효율 모델은 LGBM 기반의 예측 모델이라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 보관, 피처 엔지니어링, 재학습, 예측 결과를 서버로 전송을 하고 SSH 접속을 해서 도커 컴포즈 제시작으로 엔드포인트 정상 작동 확인까지 완전 자동화된 MLOps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아까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MLOps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세 개의 모델은 룰베이스 모델이고, 두 개의 모델은 LGBM 기반의 예측 모델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니, 시리얼 데이터, 몇몇 시리얼 데이터는, 지도학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지도학습을 하자니,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통해 분류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위해 저희가 직접 그거를 판단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룰베이스 기반의 그 모델만 똑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 초기에 기획했던 다섯 개의 모델 모두 예측 모델을 기획했지만, 저희가 스크럼을 통해 회의를 하면서 세 개의 모델은 룰베이스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업화의 다른 분야 확장성입니다. B2B와 B2C 전략을 활용해서 직방, 다방 및 다방 등의 대형 부동산 플랫폼의 생활환경 종합 지수 데이터를 공급 및 수익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서울시 행정동별 정주 여건 분석 리포트를 제공을 통한 도시 재생 및 인프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건설사 대상으로 입지 환경 분석 및 타겟팅 운영 전략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맹 환경 데이터 분석 모델을 해외 주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수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 주요 도시 삶의 제일 표준 지표로 모델 고도화 디플로우 서비스 런칭을 예상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도시 환경 분석 사스 플랫폼으로 전환하여서 글로벌 구동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환경, 교통, 안전, 에너지 등의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맞춤형 동네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적합한 동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LLM 기반의 챗봇을 추가했고,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한눈에 비교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더 나은 주거 선택과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약 900만 행의 좀 대용량 빅데이터였기 때문에 굉장히 결집치도 많고 이상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센서 데이터다 보니까 그 아스팔트 옆에 설치가 된 온도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한 46도 뭐 이렇게 측정이 된 좀 이상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처리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도 많고 결집치도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투자했고 자치구와 행정동 매핑에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이 행정동 단위가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는 행정동 코드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이터는 행정동 코드가 다르게 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행정동 코드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모두 공유해서 똑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결했고 어, 다양한 지표를 통합해서 점수화하는 과정 또한 이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지표별로 가중치를 설정하고 정의화하고 어, 스케일을 통일하는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기준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쾌적도 건강 안정도, 치안 등의 직접적인 예측 모델링이 어려운 분야라서 룰 베이스 모델로 저희가 확정을 짓고 또한 사람의 인식이나 정책, 환경 변화 등의 비정형적 요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저희가 집값이 집값 예측을 이 모델을 통해서 집값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집값을 예측하거나 부동산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집값이 책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 인프라가 좋다는 이유로 굉장히 집값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 지표를 통해 집값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쪽에 LGDM의 모델 한계점은 여러 외부 요인의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예측 정확도에는 사실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겠습니다. 시계열적 패턴 변화도 있었고 특정 시점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AI 모델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예측 모델은 이런 사용자 행동이나 설비 노후, 건물의 특성 등의 미세한 요인들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의 희상도나 상세 정보의 부족으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었고 학습 데이터 범위 밖의 지역이나 기간에 대한 일반화 성능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모델 고도화를 통해 피처 엔지니어링을 강화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해고입니다. 먼저 팀장인 저를 모든 팀원들이 굉장히 다 열심히 너무 잘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해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되게 이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점수화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논문에 대해서 그 논문에서 사용한 어느 가중치나 이런 것들 지수를 좀 활용을 했다 했는데 혹시 어떤 논문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가 개발했던 건강 안전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어떻게 스트레스에 작용하는지나 아니면 그 열지수 인덱스를 만들면서 어떤 온도에는 어느 정도의 습도가 사람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등의 그런 논문들을 다 활용했어요. 음. 그래서 그 해당 논문, 어떤 논문들, 좀 공신력 있는 논문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이건 꼭 필요한 분야거든요. 네, 이게 맞습니다. 기준을 왜 그렇게 정의를 했는지, 왜 지수를, 왜 뭐,
온도는 몇으로 정의했고 습도는 이게 상당히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 논문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채택을 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저명한 논문 이런 좀 공신력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예, 여쭤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두 가지 옵션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시스템이 정한 그 지수와 그 가중치에 따라 사용자가 그냥 한번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지수를 한번 입력해서 나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온도가 나는 80%로 중요하고 뭐 다른 뭐 교통편은 뭐 한 5%밖에 사람마다 이게 제가 엄청 다르거든요. 이 어떤 주택을 선정하거나 입지를 선정할 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젊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여성, 노약자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이라 이거를 사용자가 간단하게 그냥 한 5개에서 10가지 정도로 제시를 해주고 해당 그 중요도에 따라서 뭐 선택을 해주세요. 해당 중요도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의견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그게 저는 조금 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 봤으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를 왜 선택하신 거예요? 집사들이 제가 다 네. 이번에 서울에 이제 올라온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네. 이 집을 구하면서 아니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 데나 가는 스트레스가 좀 있다는 네. 아닙니다. 근데 이게 최대한 효율적이게 좀 집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좀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획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그 데이터는 필요의 가치보다는 논란의 가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 지역에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냐 항의를 들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문제의 데이터이긴 한데 이런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우리도 이 제품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 많이 필요로 한데 금방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분야죠. 어렵다는 게 기술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선정, 네. 그러니까 이거야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제 일이거든요. 그걸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그런 과정 속의 데이터들을 너무 간략하게 보여주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지막에 요약해서 딱 그냥 보여주니까 네, 난 그래픽은 잘 하셨는데 인터페이스는 너무 깔끔히 잘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발표 자료를 이제 들어보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 상세하게 잘 하셔가지고 네, 내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학습이 잘 됐다라는 건데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런 구조로 다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AI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인정이 되면 이제 평생 놀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떤 논문을 갖다 놔도 누가 인정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데이터들이 그거 해야 되고 가장 또 이제 더 추가적인 게 사용자 의견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네. 여기 데이터,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지금 계속 분석을 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까지 지금 접목할 엄두가 안 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실질적으로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가 이런 사람이야? 내 나이가 이런 데야? 그럼 이런 건 어때?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여줄 수 있어. 이런 형태의 단계적 그런 모델이 추가되면 좋은 데이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성으로 굉장히 조금 저희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냥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좀 의견을 드리자면은 솔루션이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단일 솔루션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서비스가 나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부동산 서비스를 많이 보다 보면은 집값, 아파트의 집값, 뭐 학군 정보, 상권 정보, 이런 교통 정보, 이런 정보들만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살다 보면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동네에 쾌적한지, 네. 치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건강에 뭐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네. 그리고 소득 대비 삶의 질의 수준이 좋은 동네일지,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동네에서 진짜 살고 싶다, 살기 싫다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속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수요가 늘어가면은 집값 상승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후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하고 연계한 플랫폼 서비스가 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쾌적도, 범죄 치안율, 뭐 삶의 질 대비 소득 대비 삶의 질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의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의를 해 나갈 수 있는 좀 고도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솔루션이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체계적으로 이제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호객노노나 네이버 부동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 서비스로서 네. 충분히 강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막 적입니다. 네.